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위기 해소 방법, 해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북한의 대남 성명, 그리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다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근데 원인 분석이 엉뚱하다 보니까 해법이 중구난방이에요. 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다시 6.15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미 두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슨 굴복, 굴욕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를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단한 착각이고 적반하장이죠. 자, 우선 북미관계, 남북관계 이거를 전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이행하는 그 대전제 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미국과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 선제 조치를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6.25 기념사에서 북이 대화로 나와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원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리도 없고 대화가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또 입장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약속을 파기해왔던 한미 두 나라가 선제적인 조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선제 조치도 아닙니다만 독자적인, 선제적인,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대화의 조건 마련이 될 수 있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북미 간에는 큰 틀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합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남북 사회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 없죠. 실천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선제 조치, 일방 조치,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 이런 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북미 관계 해결 방법은 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당장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없습니다만 67년 동안 미뤄진 약속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죠. 이게 한국전쟁을 벌였던 세 당사자, 좁히면 두 당사자,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좁히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약속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령관은, 여기서 쌍방군사령관은 북은 김일성 사령관, 미국은 클라크 국제연합 총사령관 이렇게 돼 있죠.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는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전협정상에는 7월 27일, 1954년 7월 27일부터 3개월 안에 정부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정치회담을 열고 모든 외국 군대 철수, 중국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을 비롯한, 그때 미군밖에 없었죠. 남아있는 군대가. 이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회담을 몇 번 하고 나서 무산이 됐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파탄이죠. 회의를 파탄시켰는데 결국 정전협정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67년간 미뤄진 약속이죠. 정전협정 합의안을 이행했더라면 한반도는 이미 통일되어 있고요. 분단과 외국 군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미 해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67년 동안 미뤄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북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자 관계 정상화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제가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 있죠. 자,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도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벌써. 2018년 6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이죠.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이것만 지키면 북미 관계 풀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군사훈련 중단 문제, 적대행위 중단 문제, 안전보장 등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지키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반하고 파괴해왔던 그 과정이었죠. 94년 제네바 합의도 있어요.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있고요. 2.1선 합의도 있는데 등등 미국이 지킨 게 없습니다. 자, 미국이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북미관계 해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 외에도 순차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종료하는 문제, 유엔사를 해체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협정 미군 철수라고 하는 미국의 해무군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트럼프의 임무이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든 그들의 의무사항이다. 그것이 북미 관계의 유일한 해법이다. 근데 그건 보상도 아니고 굴욕도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상호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북관계 해결 방법은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계없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했던 약속, 48년간 미뤄진 약속이 있습니다. 72년 7.4 공동성명, 자주평화통일 민족 대단계를 약속한 조국 통일의 기본 방향과 방법을 합의한 공동성명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선언, 2007년 14선언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켜진 게 없죠. 조금 화다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주 문제, 그리고 평화통일 문제, 이런 문제죠. 자, 문재인 정부도 약속 지켜야 되죠. 2년 전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공동연락 사무소도 파괴된 거 아닙니까? 개성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등등을 포함해서 6.15 14에서 합의한 모든 합의를 이 판문점 선언으로 집약시켰죠. 그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남쪽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 80, 90%까지를 완료하고 나서 대화를 제안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회 비준이죠. 국회 비준만 돼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회 비준을 통해서 비준된 선언을 국내에서 이행할 법률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할 관련 국가적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예산도 편성을 해야죠. 법과 기구와 예산, 이게 담보가 돼야 실질적인 이행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70년 동안 묵어왔습니다만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기본, 그 중에서도 법률적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남북 교류를 막고 북 자체를 적대시하는 근원적인 반북 대결법 아닙니까?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가로막고 남북 교류를 가로막고 그런 법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 법을 유지하는 이상 언제든지 적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77석 뭐든 할 수 있는 국회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이번 회기 내에서 8일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미통당과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협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 인권법 폐지하고 반북 탈북 단체들 해산시키고 단체들과 언론들의 적대 행위를 규제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북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해제해야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최근에 통일부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상당히 진일보하는 게 있습니다.
남북 교류를 허가제가 아니고 완전히 신고제로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6월 15일 6.15 이게 국가기념일로 하기로 했던 것이 남북 합의죠. 그래서 국가기념일 정하는 것은 국무위원회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는 올해 20주년 되기 전에 제정하자고 주장했는데 뭐 안 됐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기념일로 지정합시다. 빨간 날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상설한 참수부대 공식 해산하십시오. 해산해야죠. 그리고 군에서는 추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 훈련할 때마다 소멸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군부에서 그 발언을 할 수 없게 군령을 내려야 됩니다. 자, 군사훈련의 기본 성격을 바꿔야죠. 그리고 대북 가짜뉴스 처벌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국력을 낭비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킵니까? 국민들의 인식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남북 대화는 지금 불가능하다.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90%, 100% 가까이를 실천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화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이 미뤄진 약속, 몇십 년 동안 미뤄진 약속을 이행하는 것, 굴욕도 아니고 보상도 아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도 좀 쉬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